한 장의 잎사귀가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이 말이 다소 과장되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사고입니다. 우리가 집안이나 정원에 무심코 들여놓는 식물들 가운데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 뒤에 무서운 독성을 감춘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고를 때 주로 외모나 분위기 또는 관리의 편리함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식물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점이나 온라인몰에서도 이러한 독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식물은 특히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각각의 식물에는 독성이 숨겨져 있으며 그 위험성은 반려견이나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후반에는 이러한 식물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대체 식물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정원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과 반려동물을 지키는 공간이 되도록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아끼는 존재를 위한 작은 배려가 큰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식물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식물이 그 대표적인 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이끌려 아무 의심 없이 선택하지만 알고 나면 결코 집에 들여놓을 수 없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협죽도입니다. 협죽도는 키가 크고 잎은 짙은 초록색을 띠며 분홍색이나 붉은색 꽃이 풍성하게 피어 남쪽 나라의 정원을 연상하게 합니다. 특히 제주도나 남부 지역에서는 공원이나 개인 정원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햇빛과 건조한 환경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선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의 모든 부분에는 강력한 독성이 숨어 있습니다. 잎과 줄기, 꽃은 물론이고 잘라낸 가지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협죽도에 포함된 성분은 심장의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소량이라도 체내에 들어가면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나 반려견에게는 아주 작은 양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혼자 살며 반려견과 함께 지내던 한 중년 남성은 마당에 떨어진 협죽도 잎을 강아지가 물고 노는 모습을 보고서야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 역시 이 식물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험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정원을 원한다면 하이비스커스처럼 화려하면서도 안전한 식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가족과 반려동물을 위협하지 않는 선택은 분명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 뒤에 숨은 속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입니다. 협죽도의 위험성을 알게 된 뒤 우리는 비슷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식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면 동화 속 정원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조용한 위험을 안고 있는 식물입니다. 바로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 키가 큰 줄기에 종 모양의 꽃이 줄지어 피며 보라색이나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도로변이나 정원에서 이 꽃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발길을 멈추게 되죠. 이국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식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생각보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화단에 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식물의 아름다움은 매우 교묘한 가면입니다. 디기탈리스에는 심장에 작용하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용으로도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만큼 다루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는 그 양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송이만 잘못 섭취해도 구토, 심한 경련, 심장박동 이상 등 위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꽃의 모양이 아이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무언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꽃을 입에 넣고 고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된 사례가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또한 호기심으로 인해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섭취 시 중독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기탈리스의 대안으로는 금어초가 있습니다. 꽃 모양은 비슷하지만 독성이 없고 다양한 색상이 있어 정원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동물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화려한 꽃을 가진 식물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꽃이 피지 않더라도 단지 실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식물마저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펜바키아입니다. 디펜바키아는 넓고 윤기나는 초록색 잎에 연한 노란빛이나 크림색 무늬가 섞여 있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거실 구석이나 사무실, 카페 등에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자주 배치되는 식물입니다. 조명이 약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도 쉬워서 초보자에게 추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잎과 줄기에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물거나 씹으면 입안과 목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잎을 입에 넣었다가 입술이 붓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병원에 이송된 사례도 인천에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도 예외는 아니며 이 식물을 씹은 후 침을 흘리거나 입안을 긁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 결정이 눈에 들어가면 극심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자극이 생길 수 있으며 예민한 체질의 아이들이나 노인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보스턴 고사리나 테이블 야자와 같은 대체 식물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식물 모두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무독성이며 반려동물과 어린이에게도 안전합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 효과를 얻으면서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식물 속에도 위협이 존재한다면 외부 공간에서는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베란다나 마당, 테라스를 꾸밀 때 더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특별한 식물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소철입니다. 소철은 짧고 굵은 줄기와 넓고 풍성하게 퍼진 진녹색 잎이 특징으로 마치 남국의 리조트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관리가 어렵지 않고 햇볕을 좋아해 바깥 공간에서 키우기 적합하며 최근 몇 년간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서는 이 식물을 집 주변에 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 소철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모든 부위에는 독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씨앗입니다. 소철 씨앗에는 사이카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간 기능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개나 고양이가 단 한 입만 먹어도 구토, 경련, 심할 경우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에 사는 한 가족은 마당에 떨어진 소철 열매를 강아지가 물고 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급히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지만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그때서야 이 식물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알로에나 톡수리난과 같은 식물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쉬워서 초보자에게도 잘 맞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선택한 식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보다 섬세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식물들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갈수록 자연에 대한 경외심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외형만 보면 전혀 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강한 독성으로 악명이 높았던 피마자입니다. 피마자는 키가 크고 잎이 넓으며 줄기 끝에 매달린 광택 있는 씨앗이 특히 눈에 띄는 식물입니다. 그 씨앗은 밤이나 초콜릿처럼 생겨 아이들에게는 물론 반려동물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고 반짝이는 씨앗에는 리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소량으로도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 장기 부전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독극물로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진 이 물질이 실제 우리 주변 정원이나 마당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교외 단독주택에서 이 식물을 관상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엔 씨앗을 수확해 장식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한 가족은 아이가 마당에서 주운 씨앗을 호기심에 입에 넣었다가 급히 응급실로 향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큰일은 피했지만 부모는 아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숨어있는 위험은 바로 알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몬스테라 모독 품종나 콜로카시아 같은 식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잎의 크기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독성이 없어 안심하고 키울 수 있으며 실내외 어디에서나 잘 자라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입니다. 피마자의 반짝이는 씨앗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봄이면 누구나 반가워하는 익숙한 꽃이 도리어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려 합니다. 정원을 환하게 밝히는 철쭉과 진달래 이야기입니다. 철쭉은 한국에서 봄을 대표하는 꽃으로 아파트 단지나 공원, 심지어는 학교 운동장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군락을 이루며 피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 친숙한 꽃에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존재합니다. 철쭉과 그 근연종인 진달래에는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가면 신경계와 심장 기능을 방해해 어지럼증,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량만 섭취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의 한 보호소에서는 철쭉 화단에서 놀던 고양이가 잎을 조금 씹은 뒤 급격히 침을 흘리고 탈진 증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철쭉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병원에서도 빠르게 처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철쭉의 꿀을 먹은 꿀벌이 만든 미친 꿀은 고대부터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독성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이들이나 동물에게는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철쭉의 화사한 아름다움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로는 산수유나 목련이 있습니다. 두 식물 모두 봄에 꽃이 피며 색감도 다양하고 독성이 없어 안심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의 안전입니다. 철쭉처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름다운 식물이 사실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꽃다발로 받아보았을 법한 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백합입니다. 백합은 길고 우아하게 뻗은 줄기와 크고 화려한 꽃잎, 그리고 강한 향기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종교 행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하얀색, 분홍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그 고결하고 순수한 이미지 덕분에 선물용 꽃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이 백합은 고양이에게는
조용한 살인자라 불릴 만큼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꽃잎이나 잎을 씹지 않아도 단지 꽃가루가 털에 묻은 것을 핥는 것만으로도 급성 심부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꽃병에 물을 핥기만 해도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섭취 후 몇 시간 내로 구토, 무기력,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가 지연되면 대부분 회복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 고령의 반려인이 외출 중 받은 백합, 꽃다발을 거실에 두었다가 고양이가 꽃가루에 노출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지만 담당 수의사는 18시간 이내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백합은 꽃 자체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합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꽃으로는 라넌큘러스와 장미가 있습니다. 두 꽃 모두 꽃병에 꽂기 좋고 시각적으로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전달해주며 무엇보다 반려동물에게 전혀 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쁜 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익숙한 꽃 한 송이조차도 반려동물이나 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안겨줍니다. 아름다움만을 기준으로 식물을 고르던 우리의 시선은 이제 조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식물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식물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자 함께 사는 환경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한 식물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식물 자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식물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대체 식물들이 존재하며 약간의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누구나 안심하고 푸르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식물을 구입할 때 이름표나 라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라벨의 독성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낯선 이름이 보이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사진만 찍어도 이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둘째,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무독성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백합처럼 아주 소량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아이나 동물이 식물을 씹었거나 꽃병에 물을 마셨다면 조금 지켜보자는 생각보다 곧바로 병원이나 중독 상담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생명을 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식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도 오늘 알게 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반려동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원과 집안에 놓인 식물들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식물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정원이 더욱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며 자연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